이 종목은 대체 왜 그랬을까요? 뉴스가 있었던 종목들 총정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롯데 리츠 볼게요. 상한가 안 풀렸네요. 새내기 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또 하나의 새내기 주가 등장합니다. 롯데 리츠. 그 롯데 쇼핑의 부동산 자산 유동화를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리츠사인 거잖아요. 공모가가 5,000원이었는데 이제 상한가 직행해서 지금은 6,5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치만 한다고 해도 1조 원이 훌쩍 넘어가고 중장기적으로 이 가치가 점점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 그리고 내년에 배당 6% 약속할게라는 얘기를 하면서 배당 매력이 정말 큰 점수 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롯데리츠 이렇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조선주들은 오늘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20조 원에 달하는 카타르 LNG 수주건이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조선사들이 다 싹쓸이할 가능성이 막 점쳐지면서 이제 조선주 빛난다, 빛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일단 계약 해지건이 전해집니다. 대우조선해양이 노르웨이와 맺었었던 드릴십 한 척에 대한 계약 취소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 하나. 중국에서 1, 2위 조선사가 합병을 한다는 뉴스 어제 전해졌었잖아요. 물론 뭐 조선 기술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를 뒤쫓아올 업체들이 없긴 합니다만 중국의 1, 2위 조선사가 합쳐서 몸집을 불려놓으면 전 세계 규모면으로는 1등이 되어버리니 좀 우려를 사고 있는데 보입니다. 일단 대우조선해양이 2%대, 한국조선해양 4%대 이상의 하락세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깜짝 실적을 내놨어요. 시장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내놨습니다. 말레이시아나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쪽에서의 4분기 수주 일단 뭐 예상되고 있고요. 또 내년에는 중동 지역 쪽의 수주까지 예고되어 있어서 내년이 더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주가는 5% 넘는 상승권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 확인되고요. 화장품주들 오늘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에 빠르게 돌아가긴 하지만 한 가지 이상의 섹터 한두 개 정도는 정말 강한 모습을 나타내는데 오늘 바통을 화장품주들이 이어봤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실적 나왔는데요. 일단 13% 넘는 급등으로 현재 진행됩니다. 실적 발표와 동시에 상승폭을 이렇게나 키워놓은 상황이고요. 그 외에 토니모리나 한국화장품 제조, 클리오 등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전략을 좀 챙겨볼게요. 어제 실적이 나왔고요. 잇따른 ESS 화재로 인해서 단기적인 손실은 피해가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전기차용 배터리 쪽에서 성장성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분석하에 앞으로는 괜찮아질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매번 똑같은 얘기잖아요. 진짜 믿어도 될지 대응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웅진코웨이로 넘어갈게요. 지금 상승세는 탑한답했네요. 지금 약부합선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이 역대급입니다.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까지 모두 3개 종합으로 다 역대 최대였고요. 공기청정기나 정수기 렌탈 비롯해서 최근에 의류 스타일러도 렌탈 시장에 내놓으면서 정말 판매가 잘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웅진코웨이를 품게 된 넷마블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각종 호재 속에서도 웅진코웨이 주가는 막상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지는 않거든요. 대응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들 지금 어떻게 돌아섰을지 궁금한데요. 주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장중에는 상한가 기록한 액션스퀘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강하긴 하네요. 이게 오늘 좀 사연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중국에서 국내 게임 회사를 상대로 판호 발급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게임주들 전부 다 빨간불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 30분 전쯤 한 매체에서 액션스퀘어로부터 해명 기사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이 판호 발급을 받았다고 전해진 게임사 이 액션스퀘어 쪽에서 판호 발급이 됐다는 게임은 우리 게임이 아니고 중국의 게임이었다라는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뉴스가 나온과 함께 상한가가 풀렸고 잠시 출렁였다가 지금 다시 12% 급등이거든요. 다른 게임주들도 한번 볼게요. 지금 일제 강세권으로 일단 놓여 있긴 한데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일단 뉴스도 계속 팔로우 해야 될 것 같고요. 대응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 종목들 분석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이거 액션스퀘어의 발언? 네네.
이거 기사 혹시 보셨어요? 네, 그 추후에 봤습니다. 나온 기사들이 또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까지는 이제 없는데 이게 이제 2시 46분 정도에 나온 네. 것 같아요. 삼국블레이드가 이제 중국 판호를 받았던 것으로 거의 뭐 확실하게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엑센 스퀘어가 상한가를 갖고 상한가 잔량도 굉장히 많았고 게임주 전체적으로 강세였는데 이번에 그 판호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삼국 주장록은 그 삼국블레이드와는 다른 게임이다. 이렇게 이제 사측에서 이제 나온 얘기라고 보여져요. 기사 내용을 현재 네. 보면은.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어쨌든 외접 판호 발급이 안 된 것으로 좀 아쉬운 그런 결과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사실 게임주들의 상승세가 주춤했던 이유는 중국 판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였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오늘로써 비로소 뭔가 이제 빗장이 풀리나라는 기대감이 번졌는데 이게 아니라고 사실로 밝혀진다면 주가가 하락으로 돌아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게임주 자체가 사실은 판호 발급에 대한 기대치를 아예 반영하지 않은 주가 레벨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액션 스퀘어도 마찬가지고 네. 다른 종목도 다 마찬가지예요. 액션 스퀘어도 지금 차트 보시면 완전히 바닥권에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실망감이 반영이 됐지만 어쨌든 지금 판호 발급이 조만간 해제될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는 무너지진 않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이슈는 이제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올해 내로는 어쨌든 판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그리고 지금 판호 발급이 금지된 게 2년 반 정도가 됐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네. 오래됐기 때문에 해제될 타이밍 정도는 왔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물론 상승폭을 많이 반납했지만 그렇다고 이제 크게 하락 전환하거나 하지는 않았던 뭐 그런 이슈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게임주는 뭐 현재 시점에서 아쉬운 이슈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섹터라는 생각은 듭니다. 전에 제가 플레이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내 최대 게임 축제인 지스타 2019가 2주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국내 네네. 최대 게임 박람회고요. 예전보다는 게임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무조건 뭐 이게 철폐해야 된다, 규제 대상 이런 게 아니라 결국 이제 육성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일평균 지스타 관람객이 4만 명 넘었습니다. 역대 최고였고요. 아마 이번에도 역대 최고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주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NC소프트의 흐름을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구글 매출 1위인 그 리니지 M의 게임을 보유한 업체인데 다음 주에 이제 리니지 M이 좀 대규모 업데이트에 들어가고요. 올해 말 같은 경우 그 기대작 리니지 2 M이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이제 기대감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게임주 내에서는 좀 가장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상황으로는 중국의 판호 이슈는 뭐 해프닝으로 일단락될 수도 있겠지만은 워낙 바닥에 놓여 있는 게임주들 이제는 볼만하다라는 시각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NC소프트는 눈여겨 더 보자라는 시각. 투자 의견 좋아요 가도 괜찮겠습니까? 네, 투자 의견 좋아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주들 이렇게 살펴보고요. 삼성 SDI로 넘어갈게요. 실적은 3분기 부진했고 4분기도 별로일 거다. 그런데 내년은 달라질 거다. 이것이 골자인데요. 한번 믿어봐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래도 이번에는 좀 배터리 업체에 기대를 좀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적은 좀 별로였어요. 3분기 영업이익 1,660억, 전년 동기비 30% 감소했습니다. 원형 전지를 비롯한 매출이 조금 감소를 했는데 실적 불확실성이 높았던 상황에서 실적을 확인했으니까 일단 불확실성은 해소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어쨌든 성장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에는 글로벌 시장 1,000만 대 규모, 현재보다 5배 정도 5년 내에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 대기 오염이 심한 중국에서 그 전기차 육성 의지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중국이 그 전기차 업체에 대한 그 보조금 지급을 좀 계속해서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철폐하겠다라는 정책을 취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든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중국이 보조금을 줄이는 것은 전기차를 육성 안 하겠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만큼 자생력이 생겼다라는 거니까 여기 단기적으로는 악재일 수 있어도 뭐 길게 보면은 뭐 악재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2차원지 업체의 가장 큰 악재가 그 ESS 폭발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리스크가 아직도 끝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이제 폭발 사고 비슷한 것이 또 일어나기는 했는데 지금 삼성 SDI가 이 부분 100% 차단을 위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선제적으로 나섰습니다. 뭐 충격 확인 센서라든지 공사 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ESS 폭발 사고에 대한 리스크는
완화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끝으로 중국 시안 전기차 배터리 공장 생산 라인에 한 5억 위안 정도를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증설 작업을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뭐 그냥 상용차 시장도 가장 크지만 전기차 시장도 가장 큽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중국 시장에 좀 선제적으로 진출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2차 전지 관련주들 지금 시점에서는 완만하게 좀 반등을 시도할 구간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뿐만 아니라 그 외의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시각도 긍정적이신 모양인데요. 네네. 삼성 SDI요. 최근 한 1, 2여 동안 거의 박스권에 갇혀 있는 주가 움직임을 보였어요. 이번에 상단 좀 뚫을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올려다볼까요? 아니요. 상단을 뚫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려면 네. 이제 실적이 확실히 좀 좋아져야 되는데 네네. 네, 거기까지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박스권에 좀 갇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박스권 하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는 수급이 조금 더 들어오면서 박스권 상단까지는 노릴 수 있다라는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위치에서는 뭐 목표가를 잡자면 한 박스권 상단이었던 25만 원, 그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투자 의견 그래도 좋아요 찍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한 종목은 웅진코웨이 볼게요. 어때요? 팀장님께서는 렌탈 상품 뭐 이용하시는 거 있어요? 저는 이제 렌탈 상품을 이용하지는 않는데 그리고 대중적으로 좀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또 사실이니까. 정수기, 그렇죠. 공기청정기 네. 등등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더 넘어서 이제 매트리스, 뭐 안마의자, 그리고 네. 스타일러라든지 그래서 예전에는 렌탈 상품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제 렌탈 상품인 제품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뭐 내가 쓴다라고 한다면 산다라는 개념이 기본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빌려 쓴다라는 개념도 많이 정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렌탈 서비스를 쓰면 편한 게 관리까지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현대인들이 좀 바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소홀할 수 있는데 이런 수요를 렌탈 서비스가 충족을 시켜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또 요즘에 공유경제 하면서 이런 부분이 많이 뜨고 있기 때문에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웅진코에는 기대감이 조금 더 높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기존에 이제 주인이 누가 될지 모른다 이런 불확실성이 좀 컸었는데 이번에 넷마블이 그 우선협상 대상자로 어쨌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너지는 당장은 의문스러운 게 맞긴 맞아요. 그 게임 업체랑 렌탈 업체니까 연관성이 없어 보이기는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시너지보다는 웅진코웨이가 안정적인 주인을 찾는다. 여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셔야 될 것 같고 웅진코웨이 매각가가 1조 8천억 원인데 넷마블은 이거 무난하게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안정적인 주인을 찾는다라는 안도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커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네네. 사실 막 엄청나게 올랐다는 느낌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웅진코웨이 자체가 이제 조금 무거운 종목이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매각에 대한 불확실성이 워낙에 오래 작용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한 번에 해소되지는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움직이는 게 제약이라든지 IT 이런 약간 쏠리는 종목으로만 많이 이제 수급이 쏠렸기 때문에 약간 소외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도 완만하게 다시 한번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위치까지 왔다라고 보고 있고, 또 넷마블의 매각이 되면은 그 웅진코웨이가 구조 조정을 크게 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투자 의견 좋아요 갈게요. 오늘 다 좋다고 말씀 주셨는데 탑픽 하나만요. 네, 탑픽은 아무래도 이제 삼성 SDI가 지금 위치에서는 가장 안정적으로 올라갈 것 같아서요. 네. 탑픽은 삼성 SDI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도 관심, 그리고 삼성 SDI도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이분과 함께 말씀 나눴어요.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월 30일) 수요일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 한마디로 정리하면 관망세가 짙게 깔린 시장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31일 새벽 3시경에 FOMC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 결과를 앞두고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를 포함해서 관망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오늘은 개인주주, 화장품주, 이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상승률 상위에 일제히 올라오고요. 대형 중소형주, IT주 할 거 없이 IT주 관련주들은 모두 하락하면서 반전되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마감
상한가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0.59% 하락하면서 2080.27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오늘 시초가에서 고가를 형성하고 쭉 지수가 미끄러져 내리는 모습인데요. 코스닥도 0.5%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3거래 만에 반락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이 장중 660선까지 고점을 높여가기도 했는데 지수 빠지면서 655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금 상승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0.41% 상승하면서 1167원 80전까지 올라와 주면서 달러가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진행 중인 중국 지수 0.56% 하락하면서 역시 방향성이 좀 뚜렷하진 않은 모습입니다. 2937.89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마감한 일본 니케이 지수도 0.57% 하락하면서 22,843엔대에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국내 증시 수급 화면으로 자세하게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쌍끌이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들이 260억 원 팔아내는 모습이고요. 기관이 강하게 매물을 출회합니다. 1,880억 원 매도하고 팔아 나가는 모습인데요. 투신에서 팔재세를 주도하고요. 특히 투신이 12거래 연속해서 코스피 시장을 이탈한다는 점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이동해서 매매 동향 조금 더 점검해 보시죠. 역시 쌍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현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모두 팔고 나가는 모습이고요. 외국인 600억 원 가까이 매도합니다. 기관도 동반해서 785억 원 팔재세를 보였고요. 개인홀로 1,382억 원 사들이면서 코스닥 지수를 방어하는 모습 특징적으로 점검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상승률 상위에 올라왔던 개인주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만에 사드 사태 이후에 3년 만에 중국에서 국내 개인들이 판호 발급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면서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나타냈는데요. 오늘 시작은 액션스퀘어가 그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종가 보시면 11%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는데요. 하지만 차트 보시면 음봉으로 전환됐고 또 저가 부근에서 종가 형성한 점 특징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던 종목입니다. 액션스퀘어가 모바일 게임 삼국 블레이드가 25일에 중국에서 판호를 발급된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지만 오늘 3시 부근입니다. 사측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하락까지 반전이 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탄력은 살짝 끌어올리면서 11% 두 자릿수대 급등세 보이면서 1,76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최근 보시면 차트가 꾸준하게 좀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틀 연속해서 대량 거래 수반한다는 점도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잘 나온 미스터블루도 16% 급등하면서 종가 형성합니다. 8,230원까지 주가 올라와 주는 모습이고요. 최근 꾸준하게 조금 횡보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시세가 강하게 붙으면서 9,000원 선까지 장중에 뚫어내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넷마블도 1.8%의 강세를 보였고요. 넷게임즈 두 자릿수 급등세 보이면서 11,100원에 시세 마무리 지었습니다. 드래곤플라이도 2.2%의 긍정적인 상승세 보이면서 3,395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또 하나 화장품주도 섹터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역시 종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1일입니다. 이제 중국이 광군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앞으로 쇼핑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이면서 국내 화장품 기업들도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오늘 장중에 실적 발표했고요. 실적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14% 급등하면서 18만 4천 원까지 올라와 주는 모습입니다. 우선주도 두 자릿수대 급등세 보이면서 나타났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이 오늘 보시면 8월에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꾸준하게 주가가 좀 회복이 나오는 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평선도 조금 위로 올라와 주는 모습이고요. 고가 부근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18만 4천 원에 종가 기록합니다. 아모레지도 두 자릿수대 급등세 보이면서 거래 마쳤고요. 한국콜마도 4.4% 상승하면서 47,0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토니모리도 오랜만에 올라와 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5.4% 급등하면서 1,6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시세만 이어서 간단하게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강했던 섹터입니다. 동물 구충제 관련주인데요. 동물 구충제를 섭취하면서 암을 치료하고 있다라는 소식 들어오면서 어제 제이바이오 알리코제약이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시세가 추가로 붙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이바이오 역시 상한가 한 번 더 기록합니다. 6,760원까지 올라와줬고요. 알리코제약도 이틀 연속해서 두 자릿수대 급등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25% 급등하면서 15,900원에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신규주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번 종가를 체크해볼까요? 오늘 많이 나왔던 롯데
H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최근 신규주에서 가장 대장으로 또 기대가 높았던 롯데리츠인데요. 오늘 공모가가 5,000원이었는데 공모가를 훌쩍 뛰어오르는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배당 매력까지 부각되면서 시세가 좀 급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누스도 오늘 신규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12% 급등하면서 83,0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지누스는 매트리스 및 가구 제조 회사로 알려져 있는 모습이고요. 또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는 종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도 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웅진코아의 종가 체크해 보시면 0.2%의 강세를 보이면서 95,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음봉으로 전환을 됐고요. 장중에 상승보다 좀 일제히 모두 반납을 하고 좀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거래를 마친 점은 특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도 신적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5.6% 상승하면서 17,750원에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어제 장 마감한 후에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깜짝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주가 역시 화답을 해주는 모습이네요. 오늘 5.6%의 강세를 보이면서 17,75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어제 실적 발표한 후에 오늘 거래도 갭으로 떠서 갭 상승으로 출발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긍정적인 흐름 보이면서 장대 양봉 나왔습니다. 고가 부근에서 종가 형성한 모습 특징적으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마지막으로 오늘 IT 섹터가 굉장히 부진했는데요.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섹터가 오늘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삼성전자, SK 할 것 없이 오늘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하락으로 반전되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IT 틱톱이 외국인들 기관 모두 팔고 나간다는 점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중소형 반도체 관련주들 IT 중소형주들도 모두 하락으로 반전되면서 강하게 시세가 떨어진다는 점 특징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0월 30일 수요일 마감 상황 자세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